어머니 성함이 윤혜진 씨입니까? 그가 무심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재민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그 순간 강도은의 숨이 멎는 듯 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서울 강남 빌딩 숲 사이로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도심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법무법인 강명, 대한민국 최고 로펌 중 하나. 수십 년간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내며 이곳은 법조계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으로 명성을 떨쳤다. 오늘은 신입 변호사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었다. 로펌의 후계자를 뽑는 중요한 자리.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법조계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지는 것과 다름없었다. 면접이 진행되던 회의실 넓은 테이블을 중심으로 면접관들이 앉아 있었고 가장 중심에는 50세의 로펌 대표 강도훈이 자리하고 있었다. 검은 슈트 차림의 그는 단정하게 정리된 서류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처럼 냉정했다. 업계에서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냉철한 승부사로 유명했다. 좋은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선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 면접자들은 차례로 들어와 앉았고 준비해온 답변을 또박또박 내뱉었다. 몇 명이 오가고 마지막 면접자 차례가 되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재민, 그가 들어왔다. 27살의 신입 변호사 지원자 윤재민은 단정한 차림새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청년이었다. 긴장한 기색은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림 없이 면접관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강도훈은 습관적으로 그의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윤재민. 그 이름을 중얼거리려던 순간 강도훈의 손이 멈췄다. 이력서 한쪽 부모 정보란에 적힌 모친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혜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다. 아니, 잊으려 했던 이름이었다. 강도훈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들었다. 그가 25년 전 사랑했던 여자. 그러나 끝내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그녀가 홀로 키운 아이. 그렇다면 이 청년이 설마 내 아들이란 말인가? 강도훈은 눈을 깜빡였다. 잠시나마 흐트러진 표정을 다시 정리하고 일부러 평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윤재민 씨. 네. 어머니 성함이 윤혜진 씨입니까? 그가 무심한 척 물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윤재민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만 혹시 어머니를 아세요? 그 순간 강도훈의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윤혜진 그녀가 혼자서 아이를 키웠을까? 그럼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강도훈은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내가 버린 여자가 내 아이를 홀로 키웠단 말인가? 서울, 25년 전의 봄. 낡은 2층짜리 하숙집 앞 골목길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이 천천히 내려앉았고 거리에는 싱그러운 봄 내음이 감돌았다. 그곳 오래된 하숙집 방 한 칸에서 22살의 서점 직원 윤혜진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햇빛이 바랜 커튼이 미세한 바람에 살랑였고 작은 화분 속 초록빛 잎들이 그녀의 손끝에 스치고 있었다.
책 속 문장들을 천천히 따라가던 그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숙집 앞 골목으로 25의 법대생 강도훈이 서둘러 걸어오고 있었다. 다소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그는 곧 그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었다. 혜진의 심장이 기분 좋게 뛰었다. 혜진아, 많이 기다렸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아니야. 오늘은 좀 늦었네.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끝나고도 질문을 받으시겠다고 해서 미안해. 강도훈은 가방을 벗어놓고 익숙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숙방은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 따뜻한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혜진이 있었고 언제나처럼 조그맣게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좁은 골목길도 벽에 붙어있는 작은 사진들도 그에게는 소중했다. 강도훈은 늘 이곳에서만큼은 학생이 아니라 그저 혜진을 사랑하는 한 남자일 수 있었다. 그녀가 준비해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만 보면 돼. 혜진이 그를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응. 그리고 그때쯤이면 우리도 결혼할 수 있겠지? 그녀의 눈이 순간 동그랗게 떠졌다. 그러다 이내 얼굴이 붉어졌다. 강도훈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혜진아, 난 내가 있어야 해. 그 순간 혜진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행복한 순간이 너무도 짧게 끝나버릴 것이라는 걸. 봄날의 따스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혜진은 문을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에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던 건 강도훈이 아니라 60세 법무법인 강명 대표 강병국이었다. 강도훈의 아버지인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압적인 남자의 등장에 혜진은 얼어붙었다. 윤혜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다. 내 아들이랑 지금 무슨 관계지? 혜진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강병국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탁! 테이블 위에 거칠게 놓인 봉투에서 두툼한 돈다발이 반쯤 드러났다. 이걸 받고 내 아들한테서 떠나라. 혜진의 손이 움켜쥔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건 무슨 뜻이죠? 강병국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혀를 찼다. 강도훈은 내 후계자가 될 거야. 그리고 조만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 딸과 결혼할 거다. 내가 뭔데 감히 내 아들과 엮이겠다는 거지? 그의 말은 단호하고 잔인했다. 혜진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했다. 도훈 씨와 저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분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강병국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윤혜진, 넌 여기서 사라지는 게 너한테도 내 아들한테도 좋아. 혜진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저는 떠날 생각 없어요. 그때 강병국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군. 그의 손끝이 봉투를 다시 톡 건드렸다. 이 돈을 받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병국은 한쪽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너랑 내 가족을 아주 조용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 순간 혜진의 손끝이 싸늘해졌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이 없었다. 그녀는 숨이 막혀왔다. 내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했다간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직접 겪어보게 될 거야. 그 순간 혜진은 알았다. 강병국이란 남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혜진은 강도훈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가 건넨 따뜻한 손길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다. 강도훈은 평소처럼 말했다.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흐느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걸. 그의 곁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윤혜진은 하숙집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한 골목길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런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다. 짐을 꾸려라.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는 더 이상 없다. 굳게 닫힌 하숙집 문 앞에 법무법인 강명 대표 강병국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 2명이 서 있었다. 윤혜진은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그의 손에는 법전이 들려 있었고 그는 방금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 온 듯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순간 이미 모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흘러가고 있었다. 강병국은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는 내일부터 미국으로 간다. 더 이상 이곳에서 낭비할 시간 없어. 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미국이라뇨? 전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강병국은 짙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내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보내셨더군. 하버드 로스쿨의 교환 연수 프로그램. 내가 이미 지원해놨다. 도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전혜진이랑.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병국은 냉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내가 정리했다. 저 여자, 이제 내 앞에서 사라질 거다. 그제야 도훈은 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강병국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도훈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강병국의 손짓에 기다리고 있던 남성들이 가로막았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강도훈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단단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게 내 인생을 위한 길이다. 그는 다시 혜진을 바라보았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윤혜진? 그 순간 혜진은 이해했다. 강병국은 자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척하지만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도훈 씨, 나 돈 때문에 도훈 씨가 좋았던 것뿐이야. 우리 여기까지 해요. 도훈의 눈이 커졌다. 혜진아, 무슨 말이야? 우리는 끝났어요. 그녀는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도훈이 한 걸음 다가오자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맞아요. 당신은 나 같은 여자와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만 가세요. 그 말이 끝나자 강병국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좋아. 이제 끝난 거지? 강도훈은 그녀를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강병국의 지시로 따라온 남성들이 강도훈을 붙잡고 차 쪽으로 향했다. 도훈은 소리쳤다. 혜진아, 제발 이러지 마. 무슨 일인지 말해줘. 그러나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결국 도훈은 억지로 차에 태워졌다.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혜진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눈물이 흐르는 것도 참지 못한 채 며칠 후 혜진은 심한 구토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인 줄 알았지만 이상했다. 피곤함이 계속되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는 결국 병원을 찾았다. 초음파 화면을 보며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순간 혜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의사는 덧붙였다. 남편분도 오셨나요?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의사는 당황한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혜진은 손을 천천히 배 위에 올려보았다. 이곳에 도훈과 자신의 아이가 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걸었다. 그러나 몇 걸음도 가지 못한 채 골목길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훈 씨, 우리 아이예요. 그런데 난 어떻게 해야 하죠? 강도훈은 몰랐다. 그의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최고 로펌, 법무법인 강명 대표실. 면접이 끝난 후 과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법무법인 강명 대표 강도훈은 윤재민을 따로 불렀다. 비서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사무실 안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강도훈은 천천히 손을 깍지 낀 채 눈앞의 청년을 바라보았다. 윤재민, 그는 차분한 태도로 앉아 있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강도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의 이력서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이름, 모친 윤혜진. 강도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재민 씨, 네.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순간 윤재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니는 많이 아프십니다. 강도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백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이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도훈은 무겁게 손을 움켜쥐었다. 어머니께서 결혼은? 그는 묻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윤재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저 하나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도훈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윤혜진은 끝내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다. 자신처럼 말이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 강도훈은 조용히 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다. 아득한 후회가 밀려왔다. 진즉 찾아볼 것을. 그녀가 배신을 했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내가 몰랐던 시간 동안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윤재민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탁!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도훈은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았다. 윤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잠시 테이블 위에 시선을 떨어뜨렸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당혹스러움, 불신, 그리고 깊은 원망. 왜 이제 와서 묻습니까? 윤재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눌러 담은 감정들이 묻어나 있었다. 강도훈은 그 말에 순간 멈칫했다. 윤재민은 한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혼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오직 저만을 위해서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강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말이 이어지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에 두세 개씩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윤재민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탁!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낮게 울렸다. 강도훈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걸 보면 당신이 왜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알게 될 겁니다. 윤재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의 손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강도훈은 손을 뻗어 봉투를 열었다. 25년 전 강병국이 윤혜진에게 보낸 협박 편지.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져라. 내가 감히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내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가의 딸과 결혼할 거다. 내가 이길 거라고? 웃기지 마라. 그리고 감히 내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만약 내가 끝까지 버틴다면 내 삶은 지옥이 될 거야. 강도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앞에 놓인 종이가 점점 일그러져 보였다. 숨이 막혔다. 윤혜진이 끝까지 자신을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녀가 지옥 같은 세월을 혼자 견뎌냈다는 걸. 강도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강제로 내쫓았다고? 목소리가 떨렸다. 손에 쥔 편지가 힘없이 구겨졌다. 그걸 어머니는 절대 말하지 않으셨어요. 윤재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죽을 만큼 힘들었어도 절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강도훈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혜진아, 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는 지금 병상에 누워 있다.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강도훈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윤혜진, 나는 이제 널 찾아야 해. 서울 한적한 병원 VIP 병동.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넓은 창문 너머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가 서 있었다. 노란 잎들이 한 장, 두 장씩 떨어지며 바람결에 흩날렸다. 조용한 병실 안, 희미한 약 냄새가 감돌았다. 침대 위 47의 윤혜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가느다란 링거줄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내려와 조용한 기계음과 함께 맥박을 기록하고 있었다. 병실 문 앞에 강도훈이 서 있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에 쥔 문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들 윤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곧장 침대 위 윤혜진에게로 향했다.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동자가 강도훈을 바라보았다. 윤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남자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시선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 서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 강도훈은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혜진아.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다. 도훈 씨. 그 순간 강도훈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그때와 같았다.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강도우는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그녀의 손을 감쌌다. 너무 늦게 왔다. 이제라도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25년을 돌아 다시 만난 그녀. 그녀가 이렇게 아픈 몸으로 그를 마주하고 있다. 윤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늘 내가 아플 때 나타나네요. 강도우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쥐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강도우는 윤혜진의 치료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최고의 의료진을 모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조금씩 나아졌다. 어두웠던 병실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다. 윤혜진이 처음으로 병실 밖을 나서던 날 강도훈과 윤재민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세 사람은 함께 병원 정원을 걸었다. 떨어진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윤혜진은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성되었네요. 윤재민은 부모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머니의 손을 잡은 아버지, 그리고 그들 곁을 지키고 있는 자신. 강도우는 윤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힘겨운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함께하는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 강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하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그들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다.